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유튜버로서 책 읽는 채널을 시작하게 된 지도 꽤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가 저희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어디 사시는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들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문학을 사랑하시고 즐기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저는 꼭 댓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는 좋아요 하나에도 가슴이 심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가을이라고 감성이 지나치게 촉촉해진 걸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막심 고리끼의 2인조 도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2인조 도둑 하니까 왠지 거창한 도둑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착하고 어설픈 두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벌이는 도둑질. 두 도둑은 막장 같은 자신들의 삶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도둑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도둑질 뿐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막장 같은 삶을 벗어날 구원의 길은 있는 걸까요? 이제 막심 고리끼의 2인조 도둑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인조 도둑 막심 고리끼. 한 사람은 플라시 노가, 또 한 사람은 우포 바요시치라고 하는 이 둘은 도둑이었다. 그들은 읍내를 벗어나 외딴 곳에 살고 있었다. 산골짜기처럼 푹 패어 들어간 언저리에 개흙과 나무 토막을 반반씩 섞어 처덕처덕 엮어놓은 초라한 오두막들이 마치 조개탄 따위를 내동댕이 친 것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채가 두 사람의 거처였다. 그들의 일터는 주로 읍내 밖이었는데 읍내에서는 도둑질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거처 가까운 부락에서는 눈에 띄게 훔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다 조심성 있는 인간들이었다. 훔쳐내는 것이라곤 헝겊 나무랭이라든가 낙타털 외투라든가 또는 도끼, 마구, 양복 저고리가 아니면 닭 따위가 고작인데 뭐든 집어내기만 하면 그 부락에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토록 원칙을 잘 지키고 있건만 읍내 밖 변두리의 농민들은 그 둘을 잘 알고 있어서 기회만 오면 반주검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기실 농민들이 끊임없는 협박을 당하는 것은 6회가 되어 가건만 아직 두 사람의 뼈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점으로도 알 수가 있다. 플라시 노가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굽은 등에 마른 몸매지만 근육과 뼈대가 다부진 40세는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걸을 때면 고개를 숙이고 긴 팔로 뒷짐을 진 채로 점잖게 뚜벅뚜벅 발을 옮겨놓지만 언제나 빈틈없이 눈을 불안스레 껌뻑이며 사방팔방으로 두리번거리곤 한다.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턱수염을 밀어냈다. 입술까지 내리덮인 희끄무레한 수염은 얼굴에 노기를 띈 것 같이 사나워 보이게 한다. 왼쪽 다리는 아마 삐었거나 부러졌거나 했던 것이 어긋난 채로 나와버렸는지 오른쪽 다리보다도 길었다. 그래서 걸어갈 때 왼발을 들어 올리면 그것이 허공에 떠올라 제풀의 방향을 바꾼다. 걸을 때의 이런 모습이 바로 춤추는 발이란 별명이 생긴 유래였다. 우포바유시치는
짝패보다는 너댓 살이나 더 먹었을까? 키는 짝패보다 작지만 어깨는 훨씬 더 넓었다. 광대뼈가 나오고 보기 좋게 반백의 턱수염이 나 있는 얼굴은 병자처럼 누렇게 떠 있었다. 게다가 자주 힘없이 쿨룩거리곤 한다.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는 잘못을 사과하는 양 부드럽게 빛난다. 길을 갈 때면 다소 성난 듯이 입술을 깨물며 슬픈 노랫가락을 휘파람으로 부는데 언제나 같은 노래뿐이었다.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누더기 조각을 모아서 만든 짤막한 옷으로 솜을 넣은 양복 저고리처럼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플라시 노가의 옷은 허리 뒤로 졸라맨 기다란 회색의 농사꾼 외투 한 벌로 지냈다. 우포바요시치는 농사꾼이었으며 짝패는 성당지기의 아들로서 심부름꾼이라든가 당구장 사환 따위를 지낸 적이 있었다. 그들은 1년 12달을 꼭 붙어 다녔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의례 이렇게 빈정거렸다. 또 결이 짝이 나타났군. 저 보라니까. 둘이 꼭 붙어버렸어. 이 인간 결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방을 휘저으며 남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시골길을 오갔다. 우포바유시치는 기침으로 쿨룩거리면서도 습관처럼 그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곤 했다. 짝패의 왼발은 허공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발은 마치 자기 주인 나리를 위험한 길목에서 다른 데로 이끌어가려는 길잡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때로는 어느 숲가나 밀밭이라든가 골짜기 구석 같은 곳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낮아빠진 채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둑질을 해야 하는가를 조용히 의논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겨울이 되면 늑대까지도 이 두 친구의 경우와는 달리 생존을 위한 싸움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베풀어져 있다. 그 늑대까지도 굶주림에 허덕였다. 바싹 말라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림에 지치고 허기가 져서 눈을 부라리고 냄새를 맡으며 길을 따라 쏘다닌다. 늑대에게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한 발톱과 이빨이 있다. 더구나 늑대의 야성은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인간은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야수의 본성이라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자 두 친구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다. 해질 무렵이면 둘이 함께 자주 읍내의 내거리로 가서 경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오가는 사람들의 소매자락에 매달리곤 했다. 겨울에 도둑으로 지내기란 여간 해서는 어렵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여기저기 쏘다니기란 귀찮기도 하거니와 견딜 수 없이 추운 데다가 눈 위에 발자국이 역력히 남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이 모두 눈으로 덮여버리므로 부락으로 가보았자 허탕을 칠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결이 작은 허기와 싸우느라 기운을 잃어가면서 오직 봄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아마도 이 두 사람처럼 미칠 듯이 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여겨질 만큼 겨우 봄이 다가왔다. 바싹 여유어서 병자처럼 보이는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기어나와 그야말로 기쁜 듯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에서는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눈이 녹으면서 여기저기 검붉은 해토가 드러났다. 무릉덩이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개울에서는 졸졸거리는 맑은 소리가 들렸다. 태양은 따스한 애무의 손길을 땅 위로 내려보냈다. 햇살은 만물의 힘을 솟아나게 한다. 녹은 땅이 완전히 마르려면 얼마나 지나야 한다든가 언제쯤 마을로 사격하러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우포바요시치는 때마침 불면증에 걸려 밤을 새웠으므로 날이 밝아올 무렵이면 짝패를 두드려 깨우면서 매우 즐거운 듯이 이렇게 일러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보게, 어서 일어나게. 그리치가 날아왔다네. 날아왔다니? 암, 저것 보게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
오두막을 나선 그들은 이 봄을 알리는 빛깔이 검은 새가 큰 울음소리로 대기를 흔들면서 바쁜 듯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거나 묵은 둥지를 고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질리도록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엔 종달새 차례일세. 낡아서 사가 문드러진 그물을 손질하면서 우포바요시치가 말했다. 종달새가 나타났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 눈 녹은 땅에다 그물을 쳐놓는다. 그들은 젖어서 진창이 되어 들판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멀리서 날아와 지치고 허기진 새가 눈밑에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질퍽한 들판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새를 잡으면 한 마리에 5코페이카 아니면 10코페이카씩 받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다음에는 봄나물이 돋아났다. 그들은 그것을 뜯어 시장 채소 가게로 가져갔다. 봄은 날마다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베풀어 주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다. 그들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써먹을 수 있었다. 버들가지, 승아, 샴페이온, 딸기, 버섯 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두 사람의 눈길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군인들의 사격 연습이 끝나면 둘은 참호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타나를 주워 모아 한 푼트에 12코페이카씩 팔아넘겼다. 하지만 이런 일들 정도로는 아사지경의 이 결이 짝들이 포식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기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포만감이나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는 활발한 밥통의 움직임. 두 사람이 그런 느낌을 즐길 여유라곤 거의 없었던 것이다. 4월의 어느 날, 나뭇가지에는 바야흐로 새싹이 움트고 숲은 아직 짙은 남색의 희미한 새벽빛으로 감싸였으며 햇볕을 속속들이 쬐은 갈색의 기름진 들판에 곡식의 싹들이 목을 내밀 무렵 우리의 두 친구는 넓은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 손수 만든 하치 담배의 권련을 푹푹 피우며 줄곧 얘기를 주고받는다. 자네 기침소리가 더 거칠어질 것 같군 그래? 플라시 노가가 조용히 건넨 말이다.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세. 이렇게 햇볕을 쬐면 이내 나을 거야. 하지만 말일세.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에이, 여보게. 병원에 간들 뭘 하겠다고? 죽을 팔자면 결국 죽겠지. 그야 그렇지만 그들은 큰 길의 자작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다. 자작나무는 무늬진 잔가지의 그늘을 두 사람에게 들이우고 있었다. 참새가 길 위로 뛰어다니며 힘있게 짹짹거린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플라시 노가가 뒤늦게 깨달은 듯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걸으면 더 나빠지겠지? 그야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우포바이시치가 설명을 해주었다. 요즘엔 공기가 너무 탁한 데다가 습기가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기가 힘겹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쿨룩거린다. 플라시 노가는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며 걱정스레 짝패를 바라보았다. 우포바요시치는 기침 때문에 몸을 비비꼬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암만 해도 목에 구멍이 나겠군. 연달아 기침을 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뇌까렸다. 참새들을 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우선 무희나 집 뒷곁을 뒤져보세. 그러고 나서 시프초비아 숲 곁에 사는 부주네치아 집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말코프카 집을 둘러보세. 그게 끝나거든 돌아오기로 하지. 그럼 30베르스타가량 걷는 셈이 되겠군 그래. 우포바요시치의 대꾸였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 길 왼쪽으로 숲이 있었다. 거무스레한 숲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헐벗은 나무들의 가지에는 눈을 즐겁게 해줄 만한 푸른 무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숲을 벗어난 언저리에
솜털이 보송보송 돋은 망아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옆구리가 푹 들어가고 갈비뼈가 그대로 붉어져 흡사 나무통에 천을 씌운 것 같은 꼬락선이다. 두 친구는 발길을 멈추고서 망아지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망아지는 땅바닥에 콧중배기를 짓누르며 느릿느릿 발을 옮겨가면서 다 자라지 않은 이빨로 샛노란 싹을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저놈도 삐쩍 말랐군 그래. 우포바유시치가 중얼거렸다. 이리 와. 워. 플라시노가가 손짓을 했다. 망아지는 소리나는 쪽을 흘끗 보더니 싫다는 듯이 목을 흔들고는 다시 땅으로 목을 축 늘어뜨렸다. 자네는 싫다네. 망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포바유시치가 말했다. 해치우세. 저놈을 말이야. 타타르 사람들한테 끌고 가면 7루블쯤 문제없겠네. 어때? 국리 끝에 플라시노가가 제안을 했다. 그렇게는 안 줄걸. 그만한 값어치가 없으니 말일세. 하지만 가죽이 있지 않나? 가죽? 그래. 가죽값으로 그렇게 준다는 건가? 아마 고작해야 가죽값으로 3루블쯤 주겠지. 그것밖에 안 될까? 생각해보게나. 도대체 무슨 놈의 망아지 가죽이 저런가? 가죽이라기보다는 꼭 누더기 삼배로 만든 간발 같군. 플라시노가는 망아지를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추면서 중얼거린다. 그럼 어떡한단 말인가? 힘들겠는데. 주저하는 말투로 우포 바유시치가 내뱉었다. 무엇 때문에? 역시 발자국이 남지 않겠나? 땅이 아직도 이렇게 질퍽거리니 망아지의 행방이 곧 탄로 날걸. 저놈의 망아지한테 집신을 신켜보면 어떨까? 그래? 그렇다면 이걸로 결정은 났겠다. 우선 망아지를 숲속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숨어서 밤까지 기다리기로 하세. 밤이 되거들랑 끌어내서 타타르 사람들 마을로 끌고 가면 되지. 멀지도 않아. 겨우 3베르스타쯤 되니까. 잘 될까? 우포바유시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쨌든 해치우세. 오루불은 들어오겠지. 그저 들키지만 않도록 하세. 플라시노가가 자신있게 말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길을 가로질러 숲으로 향했다. 망아지는 그들을 보자 콧소리를 내며 꼬리를 쳐들었으나 여전히 성긴 싹을 뜯어먹고 있었다. 숲속의 깊은 골짜기는 공기가 서늘하고 고요하며 어슴푸레하다. 시냇물에 애수를 띤 속삭임 소리가 정적을 꿰뚫으며 들려온다. 가파른 벼랑에서는 호두나무, 칼이나 인동 따위의 마디진 가지들이 들어져 있다. 흙벽을 힘없이 뚫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눈이 녹은 물에 씻겨 드러난 나무 뿌리인가 보다. 그것보다도 한층 더 괴괴한 것은 숲이다. 황혼의 어슴푸레한 빛이 죽음과도 같은 그 단조로운 색채를 더욱 짙게 하며 언저리에 서려 있는 침묵은 숲을 마치 묘지처럼 음산하고 엄숙한 정막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골짜기 구석의 커다란 흙더미 옆 괴괴하게 습기 찬 어둠 속 한 무더기의 백양나무 그늘에 두 친구가 자리를 잡은 지는 꽤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모닥불이 빨갛게 타고 있었다. 이는 모닥불이 끊임없이 활활 타올라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망아지가 서 있었다. 우포 바요시치의 누더기 옷에서 찢어낸 소매자락을 망아지 머리에 씌워 가리고 나무줄기에 고삐를 메어 놓은 것이다. 우포 바요시치는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아 감상에 젖은 듯 불꽃을 바라보거나 휘파람을 불고는 한다. 플라시노가는 버들가지를 한 다발 베어다가 부지런히 바구니를 짜고 있다. 너무나 바빠서 입도 떼지 않는다. 슬픈 듯한 시냇물의 멜로디와 불행한 사나이의 차분한 휘파람 소리만이 황혼과 숲과의 고요 사이를 하염없이 감돌고 있었다. 때때로 모닥불 속에서 나뭇가지가 소리를 냈다.
톡톡거리며 튀기도 하고 한숨이라도 쉬는 듯 쉬 소리를 내기도 했다. 흡사, 불 속에서 사라져가는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이 두 사람의 삶에 깊은 동정을 베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만하고 슬슬 움직여 볼까? 우포바유시치가 물었다. 아직 이르네. 더 어두워진 다음에 떠나기로 하세. 일손을 멈추지 않고 친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플라시노가가 대답했다. 우포바유시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기침을 시작한다. 왜 그러나? 추운가? 응? 한참 후에야 짝패가 물어본 말이었다. 그렇지는 않아. 어쩐지 처량해지면서 넋이 빠져버린 것만 같아. 아픈 탓이겠지? 그럴지도 모르겠네만, 하지만 다른 원인일지도 모르지. 그러자 플라시노가가 타이른다. 자네 말일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네. 뭘 말인가? 뭐라니? 뭐든 말일세. 그건 아니지. 우포바이시치는 갑자기 기운을 내어 말한다. 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미라서 말이야. 이를테면 저런 걸 봐도 하며 망아지를 가리켰다. 곧 이런 생각을 하지. 어쩌자고 저렇게 궁상맞게 생겼을까? 하지만 살림하는 데는 꽤 쓸모가 있지. 라고 말일세. 나도 예전엔 버젓한 살림을 꾸려본 적이 있다네. 그 무렵엔 정말 부지런했었지. 그럼 무슨 벌이를 했단 말인가? 냉정하게 플라시 노가가 되묻는다. 자네한테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네. 휘파람을 불고 한숨을 쉬어 봤댔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포바이시치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서 잘게 꺾은 한 움큼의 마른 가지를 모닥불에 던지고는 불꽃이 타올라 습기 찬 대기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눈을 껌뻑이는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간다. 이윽고 그는 망아지가 메어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유심히 그 모습을 훑어보고 있다. 망아지는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도 않고 있다. 무슨 일이든 단순하게 생각하게. 타이르듯 플라시노가가 거칠게 말했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낮이 가고 밤이 오면 하루가 끝나지. 먹을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훌쩍훌쩍 울다가 하루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이다. 이런 말일세. 이런 걸 자넨 괜히 어렵게만 생각을 하니 자네의 생각은 듣기도 싫단 말일세. 그건 모두 자네 병 탓이지. 그렇게 말하면 병 탓인지도 모르겠네만. 우포바이시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인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탓인지도 모르겠네.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도 병 때문일세. 플라시노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작은 가지를 이빨로 물어 끊어 그것을 핑핑 휘둘러 대기를 가르며 야무지게 내뱉는다. 보게나, 난 건강한 몸이라 그따위 마음 약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네. 망아지가 발을 굴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흙덩이가 게을러 떨어지면서 그 고요하던 숲에 새로운 음향을 울렸다. 그러자 어디선가 두 마리의 산새가 날아올라 걱정스레 우짖으며 골짜기를 뒤로하고 날아가 버렸다. 우포바유시치는 산새가 날아가는 곳을 눈으로 뒤쫓으며 낮은 소리로 입을 뗀다. 저게 무슨 새일까? 뜸북이라면 숲속에 있어 봤댔자 별 수 없을 테고, 그렇다면 저건 스윌리스 테리일까? 아냐, 때까치일 걸세. 플라시노가가 대답했다. 때까치라면 아직 제철이 아니잖나. 더구나 때까치는 소나무 숲에 처박혀 있는 법이니까 이런 데로 올 리가 없네. 그러니 저건 확실히 스윌리스 테리에 틀림이 없네. 그렇다고 해두지. 틀림없다니까. 우포바이시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웬일인지 한숨을 푹 내쉬었다. 플라시노가의 두 손이 날쌔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바구니 밑바닥은 완성이 되었고 이젠 허리통이 그럴싸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칼로 알맞게 줄기를 자르고 이빨로 끊어 다듬어서는 손바닥을 잽싸게 놀려 굽히거나 얽거나 한다. 콧구멍으로 숨을 내쉴 적마다 콧수염이 하늘거린다. 우포바이시치는 친구의 이런 손놀림을 바라보거나 머리를 떨구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망아지를 바라보거나 혹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거의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별은 보이지 않았다. 농사꾼이 말을 찾으러 와서 말일세. 그는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한다.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이리저리 가보고 찾아봐도 망아지가 사라져 버린 걸 알게 된다면 어쩐다지? 우포바이시치는 두 손으로 찾는 신용을 해보였다. 어쩌지 멍한 표정이면서도 눈만은 연신 빛을 내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재수없게 왜 그런 말을 끄집어내는가? 사나운 기세로 플라시 노가가 나무랐다. 뭐 예전 일이 생각났기 때문일세. 변명이라도 하듯이 우포바이시치가 대답했다. 어떤 일?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말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네. 우리 집 미하일이라고 부르던 마부가 말일세. 이렇게 덩치가 크고 얼굴은 곰보딱지였지. 어느 날은 말을 도둑 맞지 않았겠나. 풀을 먹이려고 말을 풀어놓았더니 그만 없어졌네 그려. 미하일이란 놈은 말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는 글쎄 땅바닥에 꽝 하고 쓰러지더니 엉엉 울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 응? 여보게. 그때 놈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아나? 쓰러진 채로 발목을 꺾어 놓은 것처럼 그런 꼬락선이로 언제까지나 통곡을 했네만. 그래서 자넨 그게 어쨌단 말인가? 우포바이시치는 짝패인 날카로운 질문을 받자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나면서 더듬거리며 대답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세. 말하자면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농사꾼에겐 팔을 잘리는 거나 진배 없다는 얘기를 말일세. 난 자네한테 다시 한번 다짐해 두겠네만 우포바이시치를 쏘아보면서 플라시노가는 꾸짖듯 뒷말을 잇는다. 그런 소린 절대로 하지 말게. 아주 내색도 하지 말아주게. 그런 엉터리 수작이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알겠나? 마부나 미하일이나 떠들어봤댔자 다 쓸데없는 노릇일세. 하지만 불쌍하지 않은가? 어깨를 으쓱하며 우포바이시치가 대들었다. 불쌍하다고? 우리들은 불쌍하지 않단 말인가? 아니, 그저 말해본 것뿐이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소리랑 그만두게. 좀 있다가 곧 떠나야겠으니. 곧 말인가? 그래. 우포바이시치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앉아 나뭇가지로 불더미를 쑤시면서 다시금 바구니를 엮는 플라시 노가를 곁눈으로 흘끗 쳐다보더니 조용히 부탁한다. 망아지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네가 그토록 비겁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생각할수록 분한 듯 플라시 노가는 외쳤다.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닐세. 낮은 목소리였으나 상대를 설득하듯이 우포바이시치는 뒷말을 잇는다. 생각해보게나. 여간 위험한 짓이 아니야. 사베르스타나 끌고 가서 애먹은 끝에 타타르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나오면 어떡할 셈인가? 그때 가선 어떻게 된다지?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그렇게 된다면 내가 책임지기로 하지. 그래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더럽고 말라빠진 말을. 플라시노가는 아무 대답도 않은 채 손끝만 더욱 재빠르게 놀리고 있었다. 저따위 것에 누가 목돈을 내놓겠냐고. 낮은 소리로 그러나 끈질기게 우포바유시치는 늘어놓는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벌써 적당한 시간이 됐으니까 보게나 곧 어두워질 걸세. 그러니 우리도 여기를 떠나 두본카 쪽으로 가보지 않겠나? 응? 여보게, 좀 더 적성이 맞는 일에 손을 대보는 편이 낫겠네. 우포바유시치의 끈질긴 주장이 시냇물 소리에 뒤섞이면서 부지런히 손끝을 놀리고 있는 플라시노가를 들쑤시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짓씹으며 말이 없었다. 잘 걸려들지 않던 가지가 손끝에서 뚝 하고 부러졌다. 지금쯤은 아낙네들도 마전토로 나갔을 게고. 망아지가 길게 울더니 머리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누더기에 쌓여서인지 더욱 참혹하고 가련한 모습이었다. 플라시노가는 망아지가 서 있는 쪽을 흘끗 돌아보고는 불더미에다 퇴! 하고 마른 침을 뱉었다. 망아지도 묶여있는 게 싫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군. 자네, 넋두리는 언제나 끝나겠나? 사실대로 말하는 걸세.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닐세. 응? 스테판. 망아질랑 숲속으로 쫓아버리세.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네, 오늘은 배가 안 고픈 모양이로군. 플라시노가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있나? 친구의 환한 목소리에 질겁한 우포바유시치가 어물어물 대꾸했다. 그렇다면 잔소리 말게. 그러다간 이쪽이 굶어 죽을 테니까. 난 아무것도 겁날 게 없으니까 말일세. 우포바유시치는 그렇게 말하는 짝패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짝패는 버들가지를 한데 걸어모아 동여매어 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다. 불꽃에 비쳐 윤곽이 드러난 텁석부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우포바유시치는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괴로운 듯 한숨 짓는다. 잘 들어두게. 난 결코 겁내지 않네. 내 맘먹은 대로 할 테니까. 분명히 거친 물소리로 플라시노가가 말을 꺼낸다. 다만 경고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꼬리를 사리겠다면 그걸로 벌써 나와는 손을 끊은 셈일세.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자네를 잘 알고 있지. 말하자면 변덕쟁이란 말이지. 맞아. 우포바유시치는 몸을 굽히며 쿨룩거리기 시작했다. 기침의 발작이 가라앉자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뗀다. 그것 때문만이 아닐세. 오늘 밤에는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아. 망아지하고 함께 있다가는 어쩐지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만해 두게. 플라시노가가 버럭 소리쳤다. 그는 버들가지의 다발을 집어 어깨에 메고는 아직 다 엮지 못한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벌떡 일어섰다. 우포바이시치도 따라 일어서며 짝배 쪽을 흘끔 쳐다보고는 조용한 걸음으로 망아지한테 다가갔다. 괜찮아. 걱정할 것 없단다. 우포바이시치의 말소리가 음산한 골짜기로 메아리쳐 갔다. 똑바로 서보렴. 자, 가자. 그렇지. 망아지 머리에서 누더기를 벗겨주면서 오래도록 그 옆에서 꾸물거리는 우포바이시치를 보고 있던 플라시노가는 윗수염을 실룩거렸다. 빨리 서두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발걸음을 내디디며 플라시노가가 소리쳤다. 곧 다 되네. 우포바이시치의 대답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떨기나무가 우거진 곳을 헤쳐나아가며 골짜기를 따라 들어찬 어두운 그늘을 뚫고 말없이 걸어갔다. 망아지도 역시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한참 후에 뒤에서 시냇물의 리듬을 깨뜨리고 풍덩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아뿔싸,
저놈의 망아지 좀 봐. 개울에 빠져버렸군. 우퍼바이시치의 말이었다. 플라시노가는 밉살스럽다는 듯이 코를 벌름거렸다. 골짜기의 어둠 속으로, 내리덮이는 침묵 속으로, 여기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숲 언저리에서 소리 없이 산들거리는 떨기나무들의 바람결이 조용히 흘러온다. 바로 그 옆에는 모닥불의 남은 불꽃이 땅 위에 빨갛게 비치고 있어 마치 성내거나 조롱하는 도깨비의 눈알 같다. 달이 떠올랐다. 투명한 달빛이 연화와도 같이 뽀얀 광채를 골짜기에 넘쳐 흐르게 해주어 어디서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숲은 더욱더 짙어가고 정적은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한층 음울해져 갔다. 달빛에 은색으로 빛나는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가 참나무, 느릅나무, 그 밖의 잡목들의 검은 그림자를 배경 삼아 촛불처럼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친구는 산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갔다. 길이 험해서 발길을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미끄러지거나 수렁에 깊이 빠지곤 했다. 우포바이시치는 쉴 새 없이 쿨룩거리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피리 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씩씩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기도 한다. 플라시노가가 앞서가느라 그의 큰 몸뚱이의 그림자가 우포바이시치 위로 떨어진다. 정신 차리게. 응? 여보게. 벼랑간 플라시노가가 나무라듯 화라도 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무얼 찾는 거야? 우포바이시치는 한숨을 몰아쉬면서 겨우 물었다. 요새는 밤이 참새 주둥이보다도 짧다네. 밝을 역까지는 마을에 돌아가야겠는데. 그래가지고야 어디 가겠나? 그야말로 만입내 행차 같군. 괴로워서 그래, 여보게. 나직한 소리로 우포바이시치가 중얼거렸다. 괴롭다니. 비꼬는 듯이 플라시노가가 소리친다. 왜? 숨을 쉬는 게 여간 힘들어야지. 병든 도둑의 대답이었다. 숨을 쉬는 게? 왜 숨을 쉬는 게 힘들담? 병든 탓이겠지. 허튼 소리 말게. 자네가 넋이 빠진 탓이지? 플라시노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짝패를 향해 돌아서더니 그의 코끝에 손을 대며 이렇게 덧붙인다. 자네가 넋이 빠져 있으니 숨도 제대로 못 쉬지. 그렇잖은가? 우포바이시치는 머리를 수그리며 사과라도 하듯이 중얼거렸다. 알았네. 그는 좀 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때 다시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우포바이시치는 두 손으로 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머리를 흔들흔들 치올리고 입을 딱 벌린 채로 연달아 쿨룩거렸다. 플라시노가는 피골이 상접한 짝패의 얼굴을 달빛에 비쳐 창백하게 보이는 그 얼굴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다. 그렇게 쿨룩거리면 숲속의 온갖 화상들이 다 잠을 깨겠네 그려. 참다 못해 그가 쥐어박듯 내뱉은 말이었다. 그러나 우포바이시치가 기침의 발작을 멈추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플라시노가도 어쩔 수 없이 명령조의 말투로나마 짝패한테 권했다. 자, 좀 쉬었다 가세. 두 사람은 축축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우거진 떨기나무의 그늘로 가려져 있는 곳이었다. 플라시노가는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 피우더니 그 불꽃을 눈여겨보면서 천천히 말을 건넨다. 그래도 집에 뭐든 먹을 것이라도 있다면야 우리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야 말할 나위도 없지. 우포바이시치가 맞장구를 쳤다. 플라시노가는 흘끗 이마 너머로 짝패를 쳐다보며 말을 잇는다. 그놈의 집구석에는 나달 한 톤 없으니 별 수 없이 갈 때까지는 가봐야 하지 않겠나? 우포바이시치의 한숨소리였다. 그래봤자 역시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좋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일세. 따지고 보면 우리들 넋이 빠진 탓이지.
얼마나 넋 빠진 놈들인지 어이가 없네만. 플라시노가의 흥분한 음성이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그 기세에 불안을 느낀 우포바요시치는 몸을 비틀며 큰 숨을 몰아쉬다 연달아 목구멍에서 씩씩거리며 기묘한 소리를 내곤 했다. 하지만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어야지. 오히려 더 먹고 싶고 더 배가 고프단 말이야.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난단 말일세. 플라시노가의 투덜거리는 말소리가 여기서 멈췄다. 우포바요시치는 새롭게 결심을 한 듯 벌떡 일어섰다. 어딜 가려고? 플라시노가가 물었다. 자, 가세. 자네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갑자기 나서다니. 가보는 거야. 플라시노가도 따라 일어섰다. 갈 만한 곳도 없는데. 상관 있나? 될 대로 되라지. 우포바이시치는 절망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터무니없이 신명이 났군. 당연하지 않겠나. 자네한테 마냥 구박을 받은 데다가 된소리까지 맞았으니 말일세. 제 얘기랄. 하지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왜냐고? 그래,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이겠지. 퇴! 누가 말이야? 인간이 말일세. 인간이라는 게 불쌍해서. 인간이? 플라시노가가 느릿하게 되물으며 친구에게 말했다. 하하. 나서시지. 손을 잡고서 냄새를 맡고 그러고는 버려보시지. 하란 말씀이군. 자넨 어쩌자고 그런 도인이 됐단 말인가? 도대체 그 인간이란 놈들이 자네한테 무얼 해주었나? 인간이란 놈들은 말일세. 자네 목덜미를 움켜잡고서 그야말로 벼룩을 잡듯이 손톱으로 깨뜨리는 놈들이라네. 그래도 자넨 그 인간들이 가엾다는 건가? 그렇다면 자네는 그야말로 바보 수작을 일부러 내보이는 거나 다름없지. 이쪽에서 선심을 베풀면 인간이란 놈들이 무엇으로 보답해 주는 줄 아나? 온 집안 식구를 못 살게 할 따름이야. 내가 내 손으로 오장육부를 긁어내고 난도질을 해서 뼈에 붙은 살점을 뜯어내는 셈이지. 여보게, 불쌍한 건 자네야. 그런 생각이라면 신령님께 부탁하는 게 낫지. 새삼스레 잡으심은 일 없으니까 당장에 죽여주옵소서 하고 말일세. 그것으로 안심 임명이 될 테지. 응, 내 말이 어때? 그렇지 않으면 억수 같은 빗물에 녹여 없애달라고 부탁하든지. 불쌍하다니. 무슨 소리야? 제 얘기랄. 플라시노가는 완전히 흥분해버렸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짝패에 대한 비난과 멸시로 가득 차 숲속에 메아리쳐 갔다. 그러자 나뭇가지들의 나직한 속삭임으로 부스럭거리는 것이 마치 이 통쾌하고 신념에 넘치는 말에 동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우포바이시치는 소매자락에 손을 쑤셔놓고는 가슴께까지 머리를 푹 숙인 채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기다려주게. 우포바이시치가 입을 열어 친구를 불렀다. 이젠 틀린 걸까? 마을에라도 도착하면 괜찮아질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서 혼자 가서 자넨 안 오는 게 좋겠네. 뭐든 닥치는 대로 집어내면 집으로 갈 테니까 빨리 가서 한숨 자야겠네.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거기까지 말했는데 벌써 숨이 차서 가슴 속에서는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플라시노가는 수상쩍게 짝패를 훑어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인가 하려 했다. 그러나 손을 내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금 걷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말없이 꽤 걸어갔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나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얼마 후에는 부슬픈 야경의 종소리가 멀리 마을 성당에서 흘러와서는 숲의 침묵 속으로 파묻혀버린다. 희뿌연 달빛 속에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새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공중에 떠있다가 듣기 싫은 날갯짓 소리를 내며 산골짜기를 날아갔다.
부호론인가? 아니면 그라치란 놈일까? 플라시노가가 한눈을 팔았다. 안 되겠어. 우포바요시치가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면서 말했다. 자네, 난 상관 말고 먼저 가게. 난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이젠 더 이상 못 걷겠어. 숨이 탁탁 막히고 눈이 아물거려서. 흥, 또 시작인가? 플라시노가가 불만스레 뇌까렸다. 정말 못 걷겠단 말인가? 못 걷겠어. 낭패로군. 흥, 아주 지쳐버렸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걸. 우물쭈물 하다가는 또 아침부터 밥 한 술 못 먹고 싸다녀야 하네. 난 안 되겠네. 이걸로 이제 난 끝장일세. 이것 보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말하는 우포바요시치는 플라시노가의 얼굴 앞에 거무스레한 것으로 더럽혀진 손바닥을 내밀었다. 짝패는 그 손을 곁눈으로 흘겨보면서 목소리를 낮추며 묻는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자네 먼저 가게. 난 남아있을 테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할 걸세. 아마. 나 먼저 가라니.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나 혼자 마을로 가서 마을 놈들한테, 인간들한테 걸려봤댔자 신통한 일이 없을 건 뻔하지 않나? 그야 눈에 띄기만 하면 맞아 죽을 판이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좋담? 이대로 있다간 마을 놈들한테 들킬 게 뻔하고. 둔한 기침소리와 함께 입에서 핏덩어리를 토하면서 우포바요시치는 뒤로 낮아빠져 버렸다. 피가 나오나? 플라시노가가 물어보기는 하지만 눈은 딴 데 두고 곁에 버티고 서 있을 따름이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우포바요시치는 들릴락 말락 속삭이고는 또다시 쿨룩거렸다. 플라시노가는 면박이라도 주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의원이라도 부르면 좋겠구먼. 의원을? 가날픈 소리로 우포바요시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자네 일어나서 좀 걸어보지 않겠나? 아주 천천히 걸어도 좋으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네. 플라시노가는 짝패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는 근심스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포바요시치의 가슴은 힘겹게 물결치고 씩씩거리는 둔한 소리에 눈망울이 푹 꺼지고 입술은 괴상하게 늘어나 말라붙은 것처럼 보인다. 피가 뺨으로 실올처럼 흘러내렸다. 아직도 계속 나오나? 플라시노가는 짝패를 걱정하는 말투로 조용히 물어보았다. 우포바요시치의 얼굴은 실룩거렸다. 나오는데? 개날프고 죄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플라시노가는 두 무릎 사이로 머리를 처박은 채 그대로 말이 없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는 골짜기의 벼랑이 솟아있다. 벼랑에는 눈이 녹아내려 깊어진 물길이 몇 갈래나 있었다. 벼랑 위에도 산발한 머리처럼 더부룩한 나무가 달빛을 받아 산골짜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층 가파른 다른 쪽 벼랑은 온통 떨개나무로 뒤덮였다. 그 시꺼먼 떨기숲에는 군데군데 흰 나무줄기가 뻗쳐 있고 그 메마른 가지에는 그라치의 둥우리가 또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비가 내리듯 달빛이 내리덮고 있는 골짜기는 흡사 인생의 색채를 잃은 멋쩍은 꿈결 같다. 더구나 조용히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에 그 적막한 분위기가 한결 더 강렬했다. 이젠 이별일세. 처음에는 가까스로 알아들을 만한 작은 목소리로 우포바요시치가 말했으나 곧이어 큰 소리로 또렷하게 되풀이한다. 이젠 이별이란 말이야. 스테판. 플라시노가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뜻밖의 비틀거리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그렇지만 무릎 사이에 처박은 머리를 들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연다. 자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여보게, 걱정할 것 없어. 예수님.
우포바유시치가 괴롭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래? 짝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플라시노가가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참으면 가라앉을 거야. 좀 있으면 나아질 걸 가지고 뭘 그러나. 우포바유시치는 다시 쿨룩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젖은 헝겊이 갈비뼈에 스치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어본 플라시노가는 수염을 실룩거렸다. 우포바이시치의 기침이 잠시 가라앉자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단속적인 호흡이 시작되었다. 온 힘을 다하여 뛰는 듯한 그런 호흡을 한동안 계속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용서해 주게. 응? 스테판. 왜 그렇게 난 망아지를 그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게나. 여보게. 나야말로 자네에게 용서를 바라네. 플라시노가는 짝패의 말을 가로막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다. 대체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닐세. 자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우포바요시치는 가벼운 숨을 몰아쉬더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잠시 더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발이 뻗쳐지더니 한 발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다. 플라시노가는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짝패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을 뿐인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꽤 오랜 시간으로 느껴졌다. 그때 벼랑간 우포바이시치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다 이내 힘없이 뚝 떨어졌다. 왜 그러나? 여보게. 플라시노가가 짝패한테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짝패는 아무 말이 없었다.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로부터 한동안 그대로 친구 곁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플라시노가는 일어나 모자를 벗고 성호를 긋고 나서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 골짜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눈썹도 수염도 노기를 띠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발로 땅바닥을 치는 듯한, 땅바닥을 아프게 해주고야 말겠다는 듯한 억센 발걸음이었다.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골짜기에는 두려운 정적이 서려 있었다. 다만 시냇물만이 그 단조롭고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벼랑간 큰 소리가 울렸다. 흙더미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산골짜기의 찬 습기와 싸늘한 공기에 부딪힌 음향도 그리 길지는 못했다. 소리가 났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 작가 막심 고리키는 그 이름에 걸맞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펼쳐놓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나아가 두 사람의 삶은 혁명 전야의 러시아 민중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도둑질로 연명해온 플라시노가와 우포바요시치 두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몇 해를 그렇게 버텨온 두 사람은 여전히 그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두 사내의 이야기는 벼랑 끝에 걸쳐서 간신히 삶을 의탁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에 생존을 의탁할 수 없는 신세, 그래서 같은 처지의 친구에게 의탁하여 버텨온 두 사나이, 이들을 구제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는 의문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막심 고리끼의 2인조 도둑을 감상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뵙겠습니다. Sentado junto a la ventana mientras llueve, escucho tus últimas palabras sin decir nada. Asentí con la cabeza como si ya lo supiera. No te detendré cuando te vayas, un corazón que ya está lejos, no puedo retenerlo. La despedida en un día de lluvia llegó tan silenciosamente sin dejar nada atrás, solo huellas mojadas. Solo queda el sonido de la lluvia afuera. Te vi caminar sin paraguas desde el otro lado de la ventana. Tu espalda sin mirar atrás fue tu último adiós. Digo que no tengo arrepentimientos, pero sé que es mentira. Aún así esto es lo correcto, los dos lo sabemos. La despedida en un día de lluvia llegó tan silenciosamente sin dejar nada atrás, solo huellas mojadas. Solo queda el sonido de la lluvia afuera. Cada uno caminará su propio camino. No hay arrepentimiento, solo es triste esta despedida. La despedida en un día de lluvia se fue tan silenciosamente sin desear nada. Solo te dejo ir, como el sonido de la lluvia afuera. Tú también desapareces. La lluvia sigue cayendo y yo me quedo aquí recordándote en silencio.